수심 200m, 빛조차 닿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바다를 뒤흔듭니다. 가상적국의 영해 깊숙한 곳, 미 해군의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태운 침투정이 적의 그물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수십 발의 폭뢰가 수면 위에서 쏟아지고 바다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미 제7함대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요원들의 생존 신호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작전 실패입니다. 저곳은 이제 인간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조대를 보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미 해군 참모의 비통한 외침에 제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조차 고개를 돌려야 했던 그 죽음의 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비웃듯 수천 톤의 강철 괴물이 소리 없이 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장성들이 경악하며 일어서게 만든 이 믿기 힘든 사건. 과연 그 강철 고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널리 알리는 이 사연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전 세계 해군 역사를 새로 쓴 그 위대한 작전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가상적국은 자신들의 앞마당인 해상 국경지대에 최첨단 음향 감지기와 자기 센서를 촘촘하게 깔아두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조차 데이터로 기록되는 그곳은 말 그대로 바닷속 통제구역이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한국 해군의 작전 지휘실로부터 짤막한 전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안중근함 구조작전 개시를 위해 해당 구역으로 진입합니다. 미군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이 그 좁고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겠다는 건 명백한 자살행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안중근함 함장 장준혁 대령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잠입 직후 안중근함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적의 대잠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적들은 이미 수십 척의 함정을 동원해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안중근함 바로 머리 위로 적의 소나 핑이 선체를 때리는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핑 마이너스 핑 마이너스 핑 마이너스. 잠수함 내부의 온도는 급상승했고 승조원들의 얼굴엔 긴장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적의 구축함에서 발사된 어뢰 한 발이 안중근함의 엔진 소리를 포착하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뢰 접근. 거리 500, 400. 함장님, 충돌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조타수의 비명 섞인 보고가 들려오는 순간 장 대령은 눈을 감고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한국 잠수함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미 해군을 경악하게 만든 한국군만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적의 어뢰가 안중근함을 향해 마치 굶주린 상어처럼 돌진해오던 그 찰나 잠수함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거리 300, 200, 100. 이제는 육안으로도 어뢰의 궤적이 느껴질 법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미 해군 지휘소의 모니터 앞에서는 장성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기동성으로는 저 최신식 능동 유도 어뢰를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준혁 대령의 입술이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전승조원, 충격에 대비하라. 수직 타 최대각 고압 공기전 탱크 일제 방출. 잠수함 선체 곳곳에서 엄청난 양의 기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통 잠수함이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는 공기방울을 오히려 적의 눈앞에 대놓고 쏟아낸 것입니다. 수천 개의 거대한 기포가 안중근함 주변을 감싸며 거대한 공기 장막을 형성했습니다. 적의 어뢰에 탑재된 소나는 순간적으로 거대한 벽을 만난 듯 혼란에 빠졌고 그 기포의 소음 속에 잠수함의 실제 엔진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지금이다. 엔진 정지, 관성 자망.
순식간에 안중근함은 모든 동력을 차단하고 해저 절벽의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먼 어뢰는 안중근함이 뿜어낸 기포 덩어리를 타격하며 해저 암초에 부딪혀 굉음을 내며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선체를 흔들었지만 안중근함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생존을 넘어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데드 채널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가상 적국조차 자신들의 배가 침몰할까봐 접근하지 않는 수중 암초와 불규칙한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지옥의 구간이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잠수함의 무덤이라 부르며 작전 지도에서 지워버린 곳이었죠. 하지만 장 대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구역의 해류 흐름과 지형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장병들이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훈련하며 쌓아온 데이터의 결정체였습니다. 손아실, 전방 장애물 확인. 함장님, 전방 50m의 해저 돌출부입니다. 좌연으로 오도만 틀어도 선체가 찢어집니다. 탐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이제 에어컨조차 가동되지 않아 온도가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좁은 통로에 서서 흐르는 땀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함장의 명령과 탐사의 보고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지옥 같은 잠행 속에서 승조원들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조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적진에 고립된 아군과 국가의 자부심이 함께 수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함은 마치 바늘귀를 통과하듯 해저 암초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독일제 원형 모델을 들여와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한국 바다에 맞게 개조하고 보강한 K- 잠수함의 강인한 선체는 수압의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주었습니다. 미 해군 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위성 소나로 지켜보던 제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건 항해가 아니야. 저건 면도날 위를 걷는 고개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기에 저런 기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거지? 제독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국군 특유의 정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력을 바탕으로 기계를 내 몸처럼 다루는 숙련도의 차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안중근함은 죽음의 해협을 지나 적의 비밀, 해저 기지가 위치한 구역령의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적의 최정예 잠수함 부대가 정박해 있고 수백 개의 감시 센서가 깔린 적의 안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감시를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확보하고 다시 이 지옥 같은 길을 되돌아 나와야 하는 절망적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 대령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령이 된다. 전승조원 무소음 자맹 모드 2단계 발동. 이제부터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적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안중근함은 이제 엔진 소리가 아닌 오직 전기 배터리의 미세한 힘만으로 물결을 가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기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불빛이 잠수함의 관측창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했던 작전, 미 해군조차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그 임무의 진짜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안중근함은 적의 심장부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대한민국 해군만의 비밀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적의 비밀 해저 기지가 위치한 구역령에 진입하자 안중근함 내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곳은 가상적국의 자존심이자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양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 구축한 최첨단 요새였습니다. 수면 위에는 수천 톤급의 구축함들이 원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었고 수중에는 인간의 머리카락 한 올의 진동까지 포착한다는 초정밀 음향 센서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장준혁 대령은 조심스럽게 수심계를 확인했습니다.
안중근함은 이제 해저 바닥에서 불과 5m 위를 기어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높이 뜨면 적의 액티브 소나에 걸리고 너무 낮으면 해저의 진흙이나 바위와 마찰을 일으켜 소음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높이였습니다. 승조원들은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복도를 걸어 다녔고 공구 하나를 내려놓을 때도 바닥에 수건을 몇 겹이나 깔아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함장님, 전방 일시 방향. 적의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초계 비행 중입니다. 거리 800m. 탐사의 낮은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장 대령의 귀에 꽂혔습니다. 800m면 잠수함 세계에서는 눈앞에 적이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대는 가상적국이 자랑하는 정숙성을 갖춘 잠수함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엔진에 아주 작은 진동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즉시 어뢰가 날아와 안중근함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모든 추진기를 정지하라. 현재 위치에서 바닥에 착조한다. 장 대령의 명령에 안중근함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해저 모래바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강철고래가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중근함의 바로 머리 위로 적 잠수함의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슈 기분 나쁜 기계음이 잠수함 외벽을 타고 승조원들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승조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 소리마저 줄여보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배관의 밸브 하나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뒤틀리며 끼익 소리를 낸 것입니다. 탐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적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적들도 무언가 이상을 감지한 듯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실시간 음향 위성으로 듣고 있던 제독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안 돼.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이다. 제독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적 잠수함은 이제 안중근함 위에서 멈춘 채 액티브 소나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나가 발사되어 선체를 때리는 순간 안중근함의 위치는 적의 사격 통제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장 대령은 대한민국 해군만의 독보적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음향기만 장치를 사출하는 대신 잠수함 내부의 소형 펌프를 아주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잠수함 외부로 미세한 기포를 특정 주파수에 맞춰 간헐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는 잠수함의 소음이 아니라 마치 심해의 거대, 생명체가 내는 소리나 해저 지진의 여진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고도의 기만술이었습니다. 적 잠수함의 지휘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정체 모를 진동만 들려오니 기계 결함이나 자연현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적 잠수함은 다시 엔진을 가동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지옥 같은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승조원들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이탈했습니다. 다시 목표 지점으로 기동하겠습니다. 장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인 적의 비밀통신 시설과 억류된 아군 요원들이 갇힌 해저 기지는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중 압력실을 통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적의 모든 작전 기밀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안중근함은 다시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유령이 아니라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암살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은 이미 잠수용 블랙슈트를 착용하고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 전자기 펄스 EMP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결코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는 것이다. 장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안중근함은 이제 적의 기지 도킹 해치 바로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수조원짜리 구축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역사적인 작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전략을 뒤흔들 반전의 시간이 1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경악할 대한민국만의 비밀작전. 그 장막이 이제 막 거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안중근함의 특수 요원들은 무사히 적의 기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기지 심장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해 350m 어둠보다 짙은 긴장감이 안중근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안중근함이 적의 해저 기지 바로 밑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몸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계의 싸움이 아닌 인간의 심장과 담력이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함내 압력 조절실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요원들이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평정심만이 감돌았습니다. 출격 5분 전. 각자 임무를 확인하라. 목표는 적의 중앙 서버 마비와 억류된 요원 구출이다. 퇴로가 막히면 계획된 비지점으로 집결한다. 요원들의 대장인 김상사의 낮은 명령에 대원들은 말없이 주먹을 맞대었습니다. 안중근함의 하부 해치가 소리 없이 열리고 특수 제작된 수중 추진기를 장착한 요원들이 검은 심에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요원들은 오직 훈련된 감각만으로 적기지의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해저 기지는 가상적국이 자국 영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1급 기밀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의 통신실을 장악하면 적의 전체 함대 움직임을 마비시킬 수 있었죠. 요원들은 기지 외곽에 설치된 보안용 소나 센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초소형 전자기 차폐막을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년간 공들여 만든 이 장치는 적의 센서의 정상 수치만을 반복, 전송하여 요원들의 침투를 유령처럼 가려주었습니다. 침투조가 기지의 비상에어락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들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에어락의 인증 절차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동 레버와 생체 인식을 결합한 형태로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팀장님, 해킹 장비가 먹히지 않습니다. 수동 레버를 돌리는 순간 내부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기의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요원의 긴박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안중근함 내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준혁 대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도박을 걸어야 할 것인가?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긴장 속에서 장 대령은 안중근함의 음탐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적 기지 주변의 수온 변화를 체크하라. 그리고 기지 외벽의 진동 주파수를 분석해. 장 대령은 적의 기지가 거대한 해저 열수구 근처에 지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안중근함의 미세한 추진력을 이용해 인위적인 수중 와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자연적인 해류의 흐름인 것처럼 위장하여 기지 전체에 미세한 진동을 준 것입니다. 그 진동이 기지 외벽을 때리며 발생하는 소음이 에어락 레버의 마찰음을 덮어버리는 찰나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돌려. 김상사가 온 힘을 다해 레버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금소금이 들렸지만 장 대령이 만들어낸 해류 소음에 묻혀 적의 마이크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의 문이 열리고 요원들은 마침내 적의 심장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기지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삼엄했습니다. 복도마다 완전 무장한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최첨단 안면 인식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원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천장의 환기구와 전력 배선 통로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중앙 통제실 바로 위까지 접근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원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적들이 단순히 우리 요원들을 가둬둔 것이 아니라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의 암호 체계를 강제로 해킹하기 위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짓을. 김상사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중앙 서버에 EMP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기지의 모든 전등을 동시에 소등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한 기지 내부는 비명과 당황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다. 모두 고개 숙여.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적들을 제압하며 억류된 아군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성공의 기쁨도 잠시, 기지 내부에 독립된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요원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침입자 발생, 구역 4번 통로 봉쇄, 전 부대 사격 개시, 적들의 고함과 함께 자동 소총의 총성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요원들은 아군을 등에 업은 채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다시 에어락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안중근함 내부에서는 장 대령이 긴급 부상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은밀함이 아니라 속도와 화력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승조원 전투 배치, 어뢰 발사관 1번부터 4번까지 개방, 적의 함대가 접근하면 즉시 대응한다. 과연 요원들은 무사히 안중근함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적의 기지에서 빼낸 데이터에는 어떤 가공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닷속은 이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지옥으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적 기지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수중 마이크를 통해 안중근함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박한 총성과 고함 소리는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매질을 타고 둔탁한 진동으로 변의 선체를 때렸습니다. 장준혁 대령의 시선은 에어락 인근을 비추는 외부 카메라에 고정되었습니다. 팀장님, 요원들 복귀합니다. 셋, 다섯, 일곱. 전원 확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안중근함의 하부 해치로 빨려 들어오듯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요원이 들어오자마자 해치가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닫혔고 함 내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비린내가 섞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조된 요원들은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적의 중앙 서버에서 통째로 긁어낸 하드디스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함장님, 전원 복귀 완료. 하지만 적의 수상함들이 우리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위쪽에서 폭뢰 투하 준비 중입니다. 탐사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바닷속이 거대한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적의 구축함들이 투하한 폭뢰가 안중근함 인근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쾅! 쾅!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고 선체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휘청였습니다. 조명등이 깜빡거리며 불꽃을 튀겼고 천장에서는 미세한 나사들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전승조원 안전벨트 착용. 주 추진기 최대 출력, 수평타 20도 하향. 안중근함은 더 이상 유령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거친 굉음을 내며 잠자고 있던 모든 마력을 쏟아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기지 바로 밑에서 이런 괴물이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중근함은 해저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키며 적의 추격을 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세 척의 구축함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며 안중근함의 예상 도주로의 대잠 로켓을 퍼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해역에서 초계 중이던 적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까지 안중근함의 엔진 소리를 포착하고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후방 사시 방향. 적 원잠 접근 중. 거리 5,000.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는 5분 안에 사거리 내에 들어옵니다. 디젤 잠수함인 안중근함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무제한에 가까운 동력을 가진 원자력 잠수함을 직선거리에서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 해군 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독은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장 대령, 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쪽은 막다른 골목이야. 해저 화산 지대로 들어가면 자칫 분출물에 휘말려 자폭하는 꼴이라고. 제독의 우려대로 안중근함의 침노는 거대한 해저 화산과 열수구가 밀집된 불의 고리구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구치고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곳은 잠수함에게는 자살구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적 원잠은 덩치가 크고 소음이 심하다. 저 좁은 화산 협곡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우수한 손안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안중근함은 거대한 암초 사이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가며 화산 협곡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선체 내부가 후끈해졌습니다. 뒤를 쫓던 적 원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덩치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좁은 틈새로 한국 잠수함이 보란듯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뢰 발사관 1번, 2번 준비. 표적은 우리 뒤를 쫓는 적 원잠이 아니다. 우측해저 절벽의 약한 지점을 조준하라.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 안중구남에서 발사된 두 발의 어뢰가 해저 절벽을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수천 톤의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해저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협곡은 거대한 먼지 구름과 잔해로 가득 찼고 적 원잠의 소나는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다. 엔진 정지, 무소음 타행 자망. 안중구남은 산사태가 만든 혼란을 틈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맹렬하게 추격하던 적 원잠은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서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해군이 지형지물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협곡 너머로 빠져나온 안중구남 앞에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의 해안포대와 연결된 수중 미사일 기지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하지만 장 대령의 눈은 이제 적의 포위망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푸른 공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안중구남은 이 마지막 불지옥을 통과해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데이터 속에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심해 400m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실은 강철고래는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저 화산 협곡의 먼지 구름을 뚫고 나온 안중구남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공해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인 검은 해협 입구의 가상적국의 수상함 12척이 일자형 벽을 만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저 산사태가 한국 잠수함의 수법임을 깨닫고 아예 길목을 통째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수면 위로는 대잠 헬기 수십 대가 대나처럼 밝은 서치라이트를 바다에 쏘아대며 수중 미사일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안중구남 내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동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전기 계통이 타버렸고 승조원들은 부족한 산소 때문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장준혁 대령의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그 지점이 바로 가장 취약한 지점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적 수상함들의 소나 출력이 최대입니다. 이대로 진입하면 100% 발각됩니다. 우회로도 없습니다. 탐사의 보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적들은 해협 전체에 소나의 장막을 쳐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은 오히려 침노를 적 구축함의 정중앙 가장 강력한 소나 신호가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맞췄습니다. 전승조원, 마지막 사투를 준비하라. 지금부터 우리는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유령이 될 것이다. 장 대령은 적 기지에서 탈취해온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가상적국 해군이 사용하는 소나 주파수와 그들이 아군끼리 식별할 때 사용하는 보안 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장교에게 명령하여 안중구남의 외부 스피커로 특정 주파수의 음파를 발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안중구남의 위치를 숨기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의 소나 신호를 그대로 복사해 되돌려줌으로써 적 구축함의 레이더 화면에 안중구남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아군 함정의 신호를 띄우는 고도의 전자전이었습니다. 적 구축함 1번, 2번 사이를 통과한다. 속도는 이노트. 소음을 내지 마라. 안중구남은 이제 적의 구축함 바로 밑, 불과 수십 미터 아래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바다를 가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적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한국 잠수함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멀리 떨어진 해저 협곡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된 요원 중 한 명이 급격한 수압 변화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며 기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깡!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고 선체 밖으로 새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삼시 방향 수중 확인. 적 구축함의 감시병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면 위에서 투하된 강력한 조명탄들이 바닷속을 파랗게 비췄습니다.
안중근함의 검은 선체가 적의 수중 카메라에 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장 대령은 망설이지 않고 비장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어뢰 발사관 3번, 4번 개방. 적의 소나 부표를 타격하라. 안중근함에서 발사된 어뢰가 잠수함이 아닌 적들이 뿌려놓은 소나 부표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연쇄적인 폭발과 함께 적들의 수중 감시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안중근함은 엔진 출력을 과부하 직전까지 높여 해협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몸을 던졌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후방 6시 방향. 적 구축함에서 발사된 수중 대잠 미사일이 물살을 가르며 안중근함의 꼬리를 뒤쫓았습니다. 이제는 기술도 기만도 통하지 않는 정직한 속도 싸움이었습니다. 안중근함은 선체가 부서질 듯한 진동을 견디며 공해를 향해 달렸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뒤를 덮치고 승조원들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해까지 거리 500, 300, 조금만 더 버텨라. 장대령의 외침과 함께 안중근함은 마침내 보이지 않는 국경선, 공해의 경계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한 채 공해상까지 추격해오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건너편에서 거대한 금속의 성벽 같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미 제7함대다. 한국 잠수함은 현재 우리 함대의 보호 아래 있다. 추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잠수함의 퇴로를 지키기 위해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제독은 장 대령의 용기에 감복해 상부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함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적함들은 분노 섞인 무전을 남긴 채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안중근함은 그제야 엔진을 멈추고 고요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장 대령이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항공모함 위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적 기지에서 빼내온 데이터 속에는 단순히 요원 납치 사건을 넘어선 전 세계 해양 안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해군은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그리고 전 세계 해군 역사를 바꾼 이 72시간의 사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대한민국 해군 안중근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미 제7함대의 엄호 속에 무사히 공해로 빠져나온 안중근함은 칠흑 같은 바다를 가르며 기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함 내부의 긴장감은 작전 중일 때보다 오히려 더 팽팽했습니다. 특수 요원들이 목숨 걸고 탈취해온 하드디스크 속에 데이터가 해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암호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봉인을 하나씩 풀 때마다 모니터에 뜨는 정보들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군인들조차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요원을 납치했다는 증거 그 이상의 것, 즉 가상 적국이 전 세계 주요 항로에 몰래 매설해둔 스마트 기뢰의 배치도와 원격 제어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암초처럼 잠복해 있다가 유사시 전 세계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주요 해협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봉쇄하려는 가공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함장님,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는 해상 테러 계획입니다. 정보장교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준혁 대령은 창밖의 푸른 바다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구출한 것은 동료 장병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평화 그 자체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가상적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지 침투 직후 전산망이 털린 것을 확인한 그들은 안중근함이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공해상이라는 지리적 제약도 무시한 채 그들은 비밀리에 운용하던 스텔스 무인 잠수정 편대를 급파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다가와 안중근함을 격침하고 데이터를 수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B-, B-, B-. 안중근함의 음탐기에
다시 한번 불길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아닌 고주파 모터가 내는 기계적인 음향이었습니다. 함장님, 후방 80 방향. 정체불명의 소형 물체 4개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이 아닙니다. 무인 자폭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안중구남의 선체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적의 드론 중 한 대가 안중구남의 프로펠러 인근에서 자폭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행히 직격탄은 피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조타 계통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조타 불능. 함장님, 배가 좌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지에 거의 닿은 지점에서 맞이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적의 무인 드론들은 안중구남의 주변을 맴돌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늑대처럼 다음 공격 기회를 노렸습니다. 안중구남은 이미 오랜 작전으로 배터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무거운 몸집으로는 민첩한 드론들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 대령은 대한민국 해군의 IT 강국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방금 해독한 적의 보안 코드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장교 해독한 보안 코드를 이용해 무선 전파를 송출하라. 우리를 공격하는 드론들의 제어권을 강제로 탈취한다. 잠수함 외부 안테나를 통해 강력한 지향성 전파가 발사되었습니다. 적의 드론들은 목표물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공중에서 멈춘 듯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암호 체계가 대한민국 해군의 해킹 공격에 뚫려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드론들의 붉은 눈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오히려 안중구남을 호위하는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어권 확보 완료. 이제 이놈들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기술장교의 외침에 승조원들 사이에서 짧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가 오히려 한국 잠수함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광경을 지켜보며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대한민국 해군 기지의 방파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는 우리 해군의 구축함들과 대잠 초계기들이 안중구남을 마중하기 위해 장엄한 전열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중구남은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당당하게 기지로 진입했습니다. 부두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일렬로 서서 거수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과 승조원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적 기지에서 구출해온 요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전 세계 해양 안보의 핵심 국가로 격상되었습니다. 안중구남이 가져온 데이터는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어 가상적국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 바다에 매설된 기뢰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중구남이 가져온 하드디스크의 마지막 폴더 안에는 장 대령조차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적과 내통했던 의문의 그림자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해군은 내부의 적까지 찾아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심해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지려 합니다. 안중구남이 기지에 입항하고 승조원들이 환호성 속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 시각, 장준혁 대령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사령부의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적 기지에서 탈취해온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암호화되어 있던 최후의 폴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호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타나는 이름들과 계좌 내역은 장 대령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상 적국이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루트와 작전 기밀을 실시간으로 넘겨받기 위해 포섭한 고위직 인사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명단의 정점에는 해군 군수부문의 핵심 인물인 박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안중구남이 유독 적의 매복에 자주 걸리고 기지 근처에서 위치가 노출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적들에게 안중구남의 은문 잠수함 고유의 소리 신호를 미리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함장님, 박 장군이 지금 이 시간 해외로 도피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 뒤면 전용기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정보장교의 긴박한 보고에 장대령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적진의 수만 발 폭매 속에서도 살아남은 안중근함과 그 승조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가 바로 자신들의 등을 뒤에서 칼로 찌른 동료였다는 사실에 장대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우리는 심해 300m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상이라고 해서 놓칠 줄 아나? 헌병대와 특수임무대를 출동시켜라. 난 조용히 끝낸다. 장대령은 직접 박 장군의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박 장군은 이미 짐을 챙겨 공항으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훈장 대신 기름때와 땀범벅이 된 군복을 입은 장준혁 대령이었습니다. 박 장군님, 어디 급하게 가시는 길입니까? 안중근함 승조원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산소가 없어 죽어갈 때 장군님께서는 그 대가로 받은 금괴를 세고 계셨습니까? 장 대령의 나직한 물음에 박 장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럽했으나 장 대령이 내민 태블릿 PC 속의 데이터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함이 적의 어뢰를 피하며 냈던 비명 같은 소음들과 죽음의 문턱에서 전우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마지막 교신 내용이 박 장군의 죄를 묻듯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장군이 체포되는 것과 동시에 안중근함이 가져온 데이터는 전 세계 정보 당국에 공유되었습니다. 가상적국이 전 세계 해협에 몰래 매설했던 스마트 기뢰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로 인해 그 무력화 코드가 전파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수조 원의 돈을 들인 해상 봉쇄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단순히 실력 있는 해군에서 정의로운 강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 해군 제독은 공식 석상에서 장준혁 대령에게 자신의 지휘봉을 건네며 존경을 표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심해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화려한 훈장이나 외교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조국과 전우만을 믿고 숨을 죽였던 이름 없는 승조원들, 그리고 수압에 찌그러지는 선체 안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끝까지 길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 장병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장 대령은 다시 안중근함의 갑판 위에 섰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선체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낡고 강한 강철 고래와 함께 또 다른 임무를 준비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평화가 결코 공짜가 아님을, 그리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그 평화를 수호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말입니다. 심해의 전설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항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 더 먼 바다를 향해 태극기를 단 잠수함은 오늘도 소리 없이 물결을 가르고 있습니다. 안중근함이 가져온 데이터는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도발을 막아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가상적국의 심장부를 유린하고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해상 봉쇄 전략을 단 며칠 만에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이례적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직접 안중근함의 작전 경로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수함의 성능이 곧 승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정밀한 기계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기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아리랑 전술과 심해 기동은 향후 50년 동안 전 세계 잠수함 교본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브리핑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잠수함 선진국들조차 한국의 잠수함 운용 소프트웨어와 승조원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특히 안중근함의 엔진을 제작했던 기술진들은 이 정도 부하를 견디고도 엔진이 타버리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며 한국 정비병들의 신들린 듯한 관리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리의 주역인 안중근함 승조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준혁 대령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뒤로한 채 작전 중 부상을 입었던 대원들의 병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정말 해낸 게 맞습니까? 병상에 누운 막내 조타수가 묻자 장 대령은 그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야. 안중근함은 이제 수리창에 입고되어 작전 중에 얻은 영광스러운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곳곳에 박힌 적 어뢰의 파편 조각들은 떼어내어 해군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후배 해군들에게 대한민국 해군은 그 어떤 심해의 지옥에서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해상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가상적국은 자신들의 은밀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감히 우리 영해 근처에서는 훈련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한 척이 가져온 결과는 수십조 원의 외교적 성과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작전이 종료되고 평화가 찾아온 듯한 바다. 하지만 장준혁 대령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작전의 시작점이었던 그 차가운 심해에 두고 온 어느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훈장 수여식과 환영 행사가 끝난 어느 고요한 밤, 장준혁 대령은 정복을 차려입고 진해기지의 외딴 방파제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술잔과 이름 모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모두가 승리를 자축할 때 그는 이번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을 돕고 소리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중근함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과거 그 해역에서 작전 중 전사했던 선배 해군들이 남겨놓은 은밀한 해저 통신 기지들과 지형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장 대령은 그 기록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수십 년 전부터 이 바다를 지켜온 선배들의 혼이 지금의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수를 따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계십니까? 후배들이 선배님들이 지켜낸 이 바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호해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남은 바다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모습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미 해군 제독의 카메라에 우연히 담겼고, 훗날 이 사진은 군인의 진정한 명예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군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전쟁을 대신하는 시대가 와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먼저 간 전우를 기리는 따뜻한 마음만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리튬 전지 기술과 독자 개발한 무소음 추진 장치를 장착한 차세대 잠수함들이 속속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적들은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해의 유령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작전의 여운이 가신 후 장 대령은 다시 새로운 함정의 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중근함보다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칠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그는 출항 전 함교에 서서 높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마음 놓고 햇살을 받으며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숨소리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심 수백 미터의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그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위대한 항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닷속 어디선가 우리 장병들의 눈은 적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